내 이름은 이노카와 랑코. 흔한 28살 회사원이다. 오늘은 내 주변에서 일어난 선 넘은 썰을 풀어볼까 한다. 지금 회사를 다닌 지 5년 정도 되었을 때쯤이다. 예전부터 신세 좋은 과장님이 퇴직하시고 새로운 과장이 들어왔다. 그 신입 과장 이름은 키미자와라고 하는데 38살로 혈기왕성하고 다부진 몸매를 가지고 있다. 성격도 밝고 쾌활하여 처음에는 좋은 사람이구나 싶었다. 하지만 그 첫인상도 지금에 와서는 다 사라지고 없다. 솔직히 말하면 조금 골치 아픈 인간이다. 그렇다고는 해도 성희롱을 하거나 권력을 남용하는 그런 타입은 아니다. 다만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딱 하나 있는데. 쉬는 날에 연락해서 미안해. 근데 정말 큰일이 터져버렸어. 무슨 일인가요? 저번에 자네가 만들어준 데이터 말인데 누가 실수로 지워버렸다나 봐. 네? 그거 만드는데 거의 하루 통째로 갈아 넣었는데요? 복구 안 돼요? 나도 어떻게 좀 해보려 했는데 안 되더라고. 완전히 지워졌나 봐. 근데 그게 없으면 큰일 나는 거죠? 내일까지는 무조건 필요한 데이터거든. 다른 사람한테 새로 하나 만들라고 시키긴 했는데 어려울 것 같네. 그럼 제가 그냥 연차 반납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게. 정말 미안해. 지금 집 나왔으니까 40분 후에는 도착할 것 같아요. 그렇구나. 사실 그거 거짓말이야. 네? 그런 중요한 데이터를 깜빡하고 지울 리가 없잖아. 그니까 안 와도 괜찮아. 장난하세요 지금? 샤워도 하고 화장까지 다 했는데요? 그럼 그대로 어디 놀러라도 가면 될 거 아냐. 아직 20대니까 많이 즐겨두라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진짜 적당히 좀 하세요. 뭐 어때서 그래. 가끔 그러는 건데. 가끔이요? 10분만 있으면 될 복사물을 100부나 인쇄하게 한 것도 엊그제 일 아닌가요? 제가 혼자서 야근할 때 갑자기 불을 다 꺼버린 것도 고작 저번 주 얘긴데요? 리액션 꿀잼이더라. 반응이 재밌다 보니 자꾸 하게 되지 뭐야. 진짜 그만하세요. 알겠어. 이런 식으로 그는 애들이나 할 법한 장난, 아니 몰카를 즐기는 인간이다. 방금 것처럼 작은 거짓말부터 정도가 지나친 장난까지 가리지를 않는다. 이런 몰카에 잘 속는 나를 주 타깃으로 삼는 탓에 솔직히 엄청 짜증난다. 그리고 이건 다른 날에 회사에서 야근하고 있었을 때의 얘기다. 겨우 일을 끝마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엘리베이터에 점검 중이라고 쓰인 종이가 붙어 있었다. 어쩔 수 없이 어두운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는데 우와! 좀비 마스크를 쓴 누군가가 숨어 있다가 갑자기 놀래켰다. 나는 그대로 발을 헛디뎌 계단에서 굴러떨어졌고 의식을 잃고 말았다. 눈을 떠보니 나는 병원 침대 위에 있었다. 생명에 지장은 없다고 했지만 선배 괜찮아요? 계단에서 구르셨다고 들었는데. 걱정해줘서 고마워. 괜찮다고 말해도 될지는 잘 모르겠네. 네? 무슨 뜻이에요? 그게 아무래도 워낙 안 좋은 곳에 부딪혔는지 소위 말하는 하반신 불구가 됐어. 아니 잠깐만요. 엄청 크게 다쳤단 말 아니에요? 그치. 운이 너무 안 좋았지. 왜 하필 그날 계단을 쓰셨던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점검 중이라길래. 에? 저는 선배보다 20분 정도 먼저 나갔는데 아무 문제 없던데요? 그래? 네, 딱히 점검하는 사람도 못 봤어요. 그렇다는 말은 그거 자체도 장난이란 거네. 네? 무슨 말이에요 그게? 사실 내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딘 원인은 뭔가를 보고 놀라서 그런 거거든. 그게 뭔데요? 좀비 마스크를 쓴 남자 직원이 갑자기 눈앞에 나타났거든. 그건 딱 봐도 키미자와 과장님이잖아요. 그치.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당연하죠. 그게 아니면 누구겠어요? 이건 고속감이에요. 치료비랑 위자료랑 받아야죠. 아니 근데 본인은 뭐라고 하는데요? 그게 나도 실려온 뒤로 아직 못 만났어. 그럼 제가 억지로라도 병원으로 끌고 갈게요. 고마워. 근데 괜찮아. 아마 곧 본인이 직접 사과하러 오겠지.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 정도는 줘야지. 왜 그렇게 착하세요? 평생 갈 장애를 입힌 사람인데. 아기가 있는 건 아니잖아. 그렇다고 해도 만나서 제대로 얘기해야 할 부분도 있으니까. 그니까 너도 방금 한 얘기 일단은 비밀로 해줘. 병실에서 이런 대화를 후배랑 주고받았다. 아까 말했듯
나는 하반신 불구가 되어 오랜 기간 재활치료를 받게 되었다. 의사의 말에 따르면 재활치료를 해도 완치는 어렵다고 한다. 후배 앞에서는 티를 안 냈지만 솔직히 엄청 우울하다. 적어도 지금 하는 일은 계속할 수 없고 앞으로의 인생도 크게 변하게 될 테니까. 하지만 유일하게 사정을 알고 있는 쇼고가 자주 병문을 와 의아할 정도로 나를 잘 돌봐주었다. 덕분에 처음보다는 더 긍정적으로 변해갔다. 하지만 큰 문제가 하나 있다. 나를 이렇게 만든 장본인인 키미자와 과장이 전혀 반응이 없다. 병문안은 물론이고 연락도 하나 없다. 기다리다 못한 나는 직접 그에게 따지기로 했지만 그는 어이가 없는 답장을 보내왔다. 오랜만입니다. 잠깐 연락 가능하신가요? 가능해. 아니, 근데 괜찮아? 미안하네. 병문도 못 가서. 아니, 병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해야 할 얘기가 여러모로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해야 할 얘기? 예를 들면? 네? 농담하세요? 죄송한데 지금 그딴 농담 얘기할 심정이 아니에요. 아니, 정말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그날 당신이 놀래키는 바람에 저는 지금 이 꼴이 됐다고요. 상식적으로 치료비나 위자료 얘기는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야. 물론 나도 그날 야근하긴 했는데 너보다 먼저 돌아갔어. 그래서 일부러 엘리베이터에 종이 붙여두고 계단에서 숨어서 기다렸잖아요. 좀비 마스크 쓰고 놀래키는 바람에 발을 헛디딘 거라고요. 아, 그런 일이 있었나 보구만. 운이 참 안 좋았네.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그건 내가 아니야. 네? 당신의 누가 또 그런 짓을 한다는 거죠? 잘 모르겠고 하여튼 난 아니야. 아니면 뭐 내 얼굴을 보기라도 했어? 좀비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며. 네, 그런데요? 그럼 나라는 증거가 어딨어? 안 그래? 다른 부서에도 몇 명 정도 남아있었는데 나 말고도 할 만한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야. 진심이세요? 여기까지 와놓고 책임 회피하려는 속셈이에요? 저는 하반신 불구가 되었다고요. 그래, 그건 유감이긴 한데 내가 아니라고 하잖아. 증거도 없는데 그렇게 몰아가지 말라니까. 저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아는 사람 중에 변호사도 있어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도 돼. 근데 시간 낭비 아닐까? 키미자와 과장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다. 당연히 납득할 리도 없고 본인에게도 말했듯 소송도 불사지를 각오였는데 나중에 변호사 지인한테 상담했더니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이었다. 라인에서 본인이 말한 것처럼 증거도 없는 데다가 증인도 없기 때문이다. 방법이 없을까 계속 생각했지만 딱히 떠오르는 건 없었다. 이대로 흐지부지 끝나겠구나 싶어 거의 포기하고 있었다. 그딴 장난으로 인생이 뒤흔들리고 합당한 대가도 못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니 분해서 눈물이 멈추질 않았다. 병실에서 숨죽여 울고 있는데 쇼구한테서 라인이 왔다. 조금 어떠세요?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주세요. 사양하지 마시고요. 고마워. 근데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무슨 일 있었나요? 어제 내가 직접 키미자와 가장한테 연락했거든. 아, 선배가 부탁한 대로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직도 대화 안 하고 있었나 보네요. 일절 연락이 없길래 내가 먼저 물어봤는데 자기가 안 그랬다고 잡아떼더라고. 아니, 우리 회사에서 그딴 일을 할 사람이 키미자와 가장님 말고 또 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증거가 없으니까 소용이 없대. 아니, 그럼 그대로 넘어갈 생각이에요? 변호사한테도 물어봤는데 힘들 거래. 밀친 것도 아니다 보니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이 없을 거라더라. 아니, 그게 밀친 거랑 뭐가 달라요? 근데 안 된대. 그렇다는 말은 증거가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렇긴 한데 감시 카메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도 없는 곳이라 증인도 없을 거고. 그래도 어떻게든 해볼게요. 맡겨주세요. 증거가 될 만한 걸 찾아올게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미안해. 약한 소리에서. 그냥 푸념하고 싶었던 거야. 알고 있어요. 그래도 제가 하고 싶어서 이러는 거예요. 너랑은 상관없으니까 괜히 위험하게 그러지 마. 고작 직장 선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니까. 저한테는 고작이 아니에요. 에? 그건 또 나중에 자세히 얘기하기로 하고 일단 잠깐 기다려보세요. 그렇게 쇼고는 나를 위해 증거를 찾기 시작했다. 그렇다고는 해도 고작이 아니라는 건 즉 그런 뜻인 건가? 뭔가 의미심장한 고백 아닌 고백 같은 말을 듣고 나는 어리둥절했다. 뭐 그 덕에 분한 기분이 조금은 가라앉아서 좋긴 하지만 하여튼 형사도 아닌데
증거를 찾는 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별로 기대도 안 하고 있었다. 하지만 며칠 후 쇼고는 보란듯이 증거를 찾아왔다. 그리고 키미자와 과장과의 마지막 대결을 하기로 한 나는 그에게 라인을 보냈다. 과장님, 하다못해 병원 한 번은 오세요. 그때 그 건에 대해 얘기해야겠으니까요. 아니, 내가 아니라고 말했잖아. 왜 이렇게 끈질기게 굴어? 충격받은 건 알겠는데 그냥 현실을 받아들여. 받아들여야 할 건 과장님 아니에요? 이거면 충분히 증거가 되겠죠? 이게 어디서 났어? 쇼고한테 받았어요. 쇼고가 과장님 아내분한테서 입수했다고 그러던데요. 뭔가 장난칠 때는 자주 아내분께 라인으로 알려주고 그러신다면서요? 그때도 지금부터 이렇게 분장하고 부하를 놀래켜보겠습니다 하는 메시지와 함께 아내분께 라인을 보냈었죠? 아, 그 대화 내역도 다 저장해뒀으니까 이 사진의 인물이 과장님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을 거예요. 와이프가 나를 배신했다는 거야? 배신? 알지도 못하면서 멋대로 해석하지 마세요. 쇼구는 진심을 담아 사정을 설명하고 도와달라고 부탁했어요. 자기 남편의 장난으로 사람 한 명이 장애를 입었다고 하는데 그걸 듣고 가만히 있을 리가 있겠어요? 알겠어, 인정할게. 근데 아기는 없었어. 그렇게 될 줄은 몰랐거든. 그렇다고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죠.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구급차를 불러준 건 우연히 계단을 쓰던 타부서 사람이라고 하던데요? 당신은 구급차도 안 부르고 그냥 도망갔다는 소리 아닌가요? 불러도 대답이 없어서 너무 겁이 났어. 백보양보해서 그건 이해한다 쳐도 그 후에도 계속 회피하셨잖아요. 그래, 정말 미안했어. 치료비는 부담할게. 하지만 위자료 청구는 사양해줬으면 좋겠어. 처음부터 솔직하게 사과하셨으면 양보해드렸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젠 용서할 수 없어요. 철저하게 소송할 생각이니까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시죠. 알고 보니 쇼고는 키미자와 과장 집에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아내분한테 키미자와 과장이 장난하는 걸 라인으로 보낸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그 말을 기억하고 있던 쇼고는 몇 번이고 아내분을 설득했고 그렇게 그 사진을 손에 넣을 수 있었던 거라고. 이 증거를 토대로 키미자와 과장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잔뜩 청구했다. 그리고 이걸로 끝이 아니다. 이 사단이 난 바람에 키미자와 과장은 아내분에게 이혼을 당했다. 나아가 회사에도 알려져 해고되었다고 한다. 참고로 나는 지금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어떻게든 새 출발을 해보려고 하고 있다. 게다가 나를 위해 열심히 움직여준 후배는 지금은 내 남자친구가 되었다.